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오늘은 7월 22일 올림픽 축구 조별예선 2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질랜드 대 대한민국 경기입니다. 뉴질랜드는 조 최하위 후보로 꼽히는 팀입니다. 상대에 비해 전력 열세가 분명합니다. 단순 몸값 비교만으로도 2분의 1 수준의 스쿼드를 유지하는 데 그치기에 승리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수단 면면을 보면 마냥 밀릴 경기는 아닌데 EPL 벌리의 주전 스트라이커 우드가 와일드카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91cm에서 나오는 힘으로 제공권 싸움에서 매번 우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와 크로스의 정확도만 높인다면 우드가 쉽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다만 수비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문제인데 와일드카드 복스홀이 중심축을 잡겠으나 이외 선수들은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해 몸싸움에선 우위를 보여도 스피드 싸움과 상대 패턴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차례 평가전에서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상대에 비해 소집 기간을 길게 가져가며 조직력과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였기에 기본 전력과 실전 감각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 공격진은 의도적으로 속공 플레이를 걸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높이 싸움에선 승산이 없어 권창훈과 이강인이 중원에서 짧은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측면 조합이 배후 공간을 점유해 찬스를 거듭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주포 황의조가 결정력을 끌어올려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복잡하지만 효과가 높은 공격 패턴입니다. 이들의 시너지가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가정하에 1에서 2득점 생산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비인데 뒷문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앞선 2경기에서도 수비 실수로 주지 않아도 될 실점을 헌납했는데 정태욱과 이상민으로 이어지는 센터백 조합이 장신 공격수 우드를 꽁꽁 묶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송범근 골키퍼는 확실히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결과 흐름을 보면 우선 뉴질랜드의 전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공격진과 수비진의 와일드 카드를 통해 전력을 보강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와의 2번의 평가전에서 1승 1패씩 나눠 가졌으며 일찍 일본으로 돌아와 준비했다는 점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일본 도착이 다소 늦기는 하였지만 경쟁력에서는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변수는 수비인데 김민재가 준비를 하다 빠졌고 그 자리에 급하게 박지수가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직력이 중요하기에 뉴질랜드전은 박지수가 뛰지 않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첫 경기가 중요한 만큼 수비의 호흡 문제를 우려해서입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평가전에서 프랑스와 아르헨티나 상대로 실점이 다소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기도 실점을 준다는 가정하에 득점도 많이 뽑아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뉴질랜드와 첫 대결인데 중요한 경기인 만큼 첫 승점 3점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약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우드를 중심으로 작정하고 제공권 싸움을 유도하며 난전을 꾀할 것이며 피지컬이 탄탄한 자원들이 질비해 힘싸움에서 우세를 가져가겠지만 이외의 패턴은 부족합니다. 수비수로 나설 정태욱과 정승원 선수에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정태욱 선수는 주전 수비수로서 우드를 전담 마크하며 큰 신장으로 뉴질랜드의 고공 플레이를 잘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스피드가 뛰어난 팀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권창훈과 엄성상 등이 받쳐주며 황의조에게 빠른 패스 플레이를 하는 대한민국이 상대 약점을 집요하게 노려 역동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과 해외 배당 흐름을 종합해봤을 때 이번 뉴질랜드 대 대한민국전은 주력으로 오버 추천드리며 부주력으로 대한민국 승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스포츠 분석하는 픽스영입니다. 매일 새로운 리뷰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두 번째 경기는 멕시코 대 프랑스 경기입니다. 멕시코는 올림픽 본선을 앞두고 별다른 공식 경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전력 열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실전 감각 저하라는 부담까지 떠안았습니다. 또한 수비 부담이 큰 모습인데 대부분 자국 선수들로 수비진을 꾸렸기에 상대 공격수에 비해 경쟁력이 낮습니다. 1대1 마킹 열세와 커버 플레이 미숙, 중원 압박 저하 등 다양한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와일드카드인 오초아 골키퍼의 선방슈만 믿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다만 공격 저항은 꽤 할만한데 와일드카드 마르틴이 퍼포먼스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 안에서 시도하는 슈팅의 정확도가 상당하기에 작정하고 그의 의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측면 자원인 알바라도와 라이네즈의 과감한 공격 가담마저 팀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수비 라인을 뚫고 양질의 공격을 시도한다면 1득점 정도는 생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프랑스는 지난 평가전인 대한민국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력이 100%는 아니었지만 다양한 자원을 실험하며 실전 감각을 높였다는 점이 고무적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공세를 지속한 끝에 쉽게 승기를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확실한 공격 라인을 갖추고 있는데 베테랑 공격수 진약과 토뱅이 중앙과 측면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 기량이 뛰어나고 결정력이 좋은 선수들이라 위험 지역에서 공을 잡으면 득점으로 연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선 자원인 르피가 활동량을 높이며 양질의 패스를 앞선에 공급하고 있어 다양한 공격 패턴 활용을 통해 멀티 득점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약점은 수비인데 바드와 칼룰루, 사낭 등 주력 자원들이 제 몫을 다해주지만 공격진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 수비는 출중하지만 조직력이 아쉬운 모습이며 직전 경기에서도 대한민국의 빠른 속공에 애를 먹은 바 있습니다. 결과 흐름을 보면 프랑스는 이번 토너먼트 준비는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실뱅 리폴리 감독은 지난 6월 25일 그의 초기 스쿼드를 지명했지만 많은 클럽 선수들이 대표팀 소집을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명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프랑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번 대회를 준비한 모습입니다. 호세 후안 마키아스가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합류하지 못했지만 그를 제외하곤 별다른 이탈자가 없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저력이 만만치는 않지만 멕시코는 올림픽 연령대의 강호답게 최근 평가전과 예선전에서의 경기력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와일드카드를 통해 공격과 미드필드를 더 강화하며 준비를 하고 있고 수비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자주 얻는 모습을 보였기에 팽팽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멕시코와 프랑스의 첫 대결입니다. 프랑스는 애매모호한 수비력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을 통해 후방의 갈증을 묵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은부쿠와 무아니의 지원 속에 진약이 멕시코 수비를 흔들 텐데 특히 진약과 토뱅은 멕시코 리그에서 뛰고 있기에 상대 수비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 역시 빌드업 과정만큼은 끝내 마침표를 찍을 수준의 힘은 있습니다. 프랑스가 전력 우세를 앞세워 상대를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며 수비 부담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그 이상의 공격력을 갖추고 있기에 충분히 상쇄 가능합니다. 멕시코가 일선 조합을 활용해 맞불 작전을 놓겠지만 실전 감각 부재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위기를 반복한 끝에 무너질 공산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과 해외 배당 흐름을 종합해 봤을 때 이번 멕시코 대 프랑스전은 주력으로 오버 추천드리며 부주력으로 프랑스 승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22일 올림픽 축구 예선 2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최종 분석 및 조합픽은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